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20번째 에피소드예요. 왕!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독자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박수를 너무 크게 쳤어. 네, 제가 6월부터 팟캐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 팟캐스트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팟캐스트는 요즘 제가 가장 즐겁게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서 제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이런 주제 듣고 싶어요 하면서 주제 추천을 해주셔서 저는 팟캐스트 주제를 정할 때 그것들 위주로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팟캐스트를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주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인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사회인? 우리가 대학교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죠. 뭐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돈을 버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사회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냥 학교같이 안전하고 또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바깥 세상으로, 사회로 나와서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러죠.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학교도 사회라고 하면은 사회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돈을 벌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 즉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회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회인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정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한 번쯤은 지나가게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인생에서의 첫 사회생활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아르바이트는 어떤 모습인지, 또 무슨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지,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아르바이트.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그냥 줄여서 알바라고 많이 얘기해요. 저는 알바를 꽤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뷔페에서도 해봤고, 식당, 키즈 카페, 아니면 영어 학원, 베이커리 등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15살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무교육을 모두 끝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때까지는 꼭 교육을 받으세요 하고 정해놓은 교육이에요. 한국은 이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까지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언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냐면 한국에는 수능이라는 대학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11월쯤에 보게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3학년 때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많이들 찾기 시작합니다. 18살, 19살 때쯤이에요. 근데 이때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이 학생들은 아무런 경력이 없잖아요. 경력이라고 하면은 일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경력이 필요 없는 아르바이트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 단순한 일들. 대표적으로는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이 있고요. 아니면 뷔페 서빙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단순해요. 이런 곳은 일은 그냥 쉽잖아요. 그냥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대신에 시급도 낮고 일이 엄청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패스트푸드점, 뷔페 이런 곳들은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력이 없는 학생들도 받아주는 편이에요. 그럼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일단 어플로 구하는 게 제일 흔해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어플로 유명한 거는 알바몬, 알바천국 이 두 가지 어플인데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검색을 해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또 시급, 1시간에 주는 돈이 얼마 정도인지, 또 얼마 동안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찾아보고 저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보통 간단하게 면접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면접을 보고 나면 그 이후에 사장님이 문자로 알려주십니다. 뭐 내일부터 일해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다른 곳 찾아보세요. 이렇게 답이 옵니다. 2023년 한국의 최저 시급, 내가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급여는 9,620원이에요. 보통 식당이나 카페 프랜차이즈 같은 곳들은 대부분 이렇게 최저 시급을 주는 곳이 많아요. 근데 좀 더 많이 주면 시간당 10,000원씩 주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고 있어요. 내년에도 한 200원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했을 때는 한 얼마였지? 7,000원 정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한국인들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 두 번째는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또 세 번째는 힘들기로 유명한 아르바이트,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꿀알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건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는 카페 아르바이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예쁜 카페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카페는 뭔가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뭔가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노래가 나오고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은 기름에 막 감자튀김 튀기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카페 아르바이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커피를 만드는 기술, 커피를 내리는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카페 아르 아르 이 카페 알바를 하려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좀 좋은 카페 사장님을 만나서 배우면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카페가 다 인기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작고 조용한 건물에 있는, 조용한 골목에 있는 그런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니면 요즘 재즈바라든가 LP바, 와인바 이런 곳들도 많이 생겼는데 여기도 되게 재밌고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들인데요. 역시 식당 아르바이트가 가장 많지 않을까,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3군데, 4군데 정도의 식당에서 일을 해 봤어요. 식당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식당 아르바이트 해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식당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주말 이틀, 토요일, 일요일을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2년 정도 했었어요, 식당에서. 근데 그 식당들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힘들었던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약간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는 막 멋있게 와인도 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빵도 구워야 되고 바쁠 때는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뭐 에이드 이런 것도 직접 손으로 그 과일을 짜서 만들어야 되고 일이 그런 작은 일들이 사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그 가게가 인테리어가 되게 예뻤어요. 근데 인테리어 중에 그 가게의 벽 있잖아요, 벽. 벽에 작은 초가 한 30개 이렇게 있었어요. 벽 전체가 초였어요. 근데 그 초에 불을 한 5분 만에 다 켜라고 사장님이 매일 시켜 가지고 막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불 켜." 이렇게 막 시켜서 제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초를 켰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식당은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같이 일을 하는 스태프들도 직원들도 많으면 한 10명 정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막 직원들이 많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별로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낯도 굉장히 많이 가리고 뭔가 친해지기가 힘들어서 '아 식당 알바네.' 저는 꽤 오래 하긴 했지만 정말 별로였습니다. 네. 그리고 식당 다음으로 많이들 하는 아르바이트는 편의점. 저는 해본 적 없지만 편의점 아니면 PC방 아르바이트들도 많이 해요. 두 군데 모두 24시간 하는 곳이잖아요, PC방이나 편의점. 그래서 보통 낮에는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이 많고요. 밤에는 남자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힘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기로 유명한 아르바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하차 아르바이트라는 거예요. 상하차 아르바이트. 이거는 어떤 거냐면 택배 같은 거를 보낼 물건들이 쌓여 있는 창고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통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뽑거든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짧게 일을 하는 사람들, 하루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짧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좀 일이 힘들더라도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저도 이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창고에 공기가 일단 너무 안 좋아요. 먼지가 엄청 많아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일도 쌓여 있지, 택배 박스가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바쁘고 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택배 창고는 보통 새벽에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날에는 그다음 날 몸살이 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자라서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킨 것 같지는 않은데도 힘들더라고요. 남자들은 막 무거운 걸 계속 들어야 해서 더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젊을 때 '아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추억이지.'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학생 때는 이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도 상하차 아르바이트 며칠 몇 주씩 해서 여자친구 선물을 산다거나 유럽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꿀 알바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꿀 알바에서 꿀은 그 먹는 꿀이에요. 허니. 이거는 좀 신조어 같은 건데 뭔가 쉽고 편한 것들 앞에 꿀을 붙이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꿀 알바는 꿀처럼 달콤해. 달콤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알바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급도 꽤 괜찮고 일도 좀 편한 그런 알바들을 꿀 알바라고 불러요.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편한 일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 같아서 누구는 그냥 설거지를 안 하는 알바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 가지 알바를 해봤지만 어떤 알바가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떤 알바가 꿀알바라고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는 핸드폰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알바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일이 바쁘지 않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자주 보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는 알바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앉아 있을 수 있는 알바. 저는 앉아서 일을 하는 알바가 좋아요.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는 몸이 일단 너무 피곤하고 또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웬만하면 혼자 일을 하는 곳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꿀 알바는 학원 알바였어요. 학원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앉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이 쉬는 시간일 때 아니면 수업이 끝났을 때 핸드폰도 잠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어요. 가끔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쟤를 어떡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 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학원은 시급도 꽤 높은 편이라서 저한텐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할 때는 음식점이라든가 베이커리, 카페 이런 곳들에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학원 알바로 바꿨어요. 그중에 제일 좋았던 학원은 유치원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막 1, 2학년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도서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최고였습니다. 애기들도 너무 귀엽고 저도 영어 책 읽고 싶은 만큼 많이 읽을 수도 있고 해서 최고의 꿀알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꿀알바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작은 팁을 알려드리면,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최소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6개월 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일을 구하고 싶다면 저 3개월 이상, 3달 이상 무조건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3개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서빙을 해본 경험이 있다 하시면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면 내가 커피를 진짜 좋아해 하면 저는 커피에 진심입니다 하고 그 카페 아르바이트를 지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첫인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그럴 때는 좀 단정한 옷을 입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도 늦지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잘 맞춰가서 웃는 얼굴로 면접을 본다면 네, 여러분들은 어느 아르바이트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정말 힘들지만 옛날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매번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가게 사장님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지도 모르지만, 아르바이트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회사 같은 곳을 들어가게 되면 회사는 뭐 계약을 해둔 날까지는 꼭 일을 해줘야 한다거나 뭐 그런 규칙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 번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아르바이트는 내가 사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일이 너무 안 맞고 힘들다거나 그러면 바로 "저 그만둘게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참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곳이 널렸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물론 그냥 쉽게 그만두면, 그렇게 쉽게 그만두면 가게 주인한테도 사장님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계속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르바이트 그냥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사회인으로서의 첫 걸음,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안 맞거나 재미도 없고 힘들면 빨리 옮기고 다양한 일을 계속 찾아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고 기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재밌었던 아르바이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힘들었다.' 아니면 '이건 진짜 꿀알바였다.'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라이브 그리고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정말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럼 한 주 잘 보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